네. 네, 강경하신 거죠? 강경하신. 건강하세요? 나이 먹어가서 이제. 야, 자꾸 건강이 나빠지고 있죠. 이제 날씨가 또 따뜻해지고 옷도 얇아지는 것 같고 스타일은 더 멋있어지시고요. 저요? 아니요, 선생님 옆에요. 아 진짜. 좀 스타일이 멋있진 않지. 난 난 줄 알았네. 사진 한번 찍어줄게. 아, 또? 사진 한번. 아, 진짜 왜 첫째 이렇게 이때 사진 때부터 찍을 얘기했지만 그만 이제 인물 자랑은 그만. 그만할까 이제? 네네 이제 그만. 많이 했지? 많이 했지. 그럼 조선팔도 거의 소문 났을 거야. 다 알지. 박빈 선생님은 더 아름다워지셨고요. 감사합니다. 나무도련님도 이거 촬영하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제 습득이 되신 것 환해졌네. 같고요. 환해졌어. 우리 영지 선생님 오늘 누구 탐정하러 오신 거 같기도 하고. 오늘 탐정 토크라 가지고 좀 명탐정 코난 컨셉. 멋있게 하셨네요. 이거 몇 번 보니까 다 오늘 처음 이렇게 우리가 촬영 시작하고 이제 몇 번째 지금 하는 거잖아요. 첫 인상과 다른 느낌, 뭐 이제 캐릭터나 서로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효 선생님은 제가 생각했던 첫인상 네. 촬영을 처음 해봤으니까요. 선생님 되게 그래도 인간적이시다. 진짜로 그리고 정이 많으시다. 근데 머리 스타일만 조금 어떻게 가르마를 바꾸시든 뭐 어떻게 조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되게 진짜로 자상하시다, 젠틀하시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입에다 침은 아까 발랐고요. 네. 뭐 이젠 젠틀맨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제 신 받은 지 얼마 안 된 애동이라서 그냥 4개월이라고 해. 예. 얼마 안 된 것도 아니야. 그래. 4개월. 4개월. 이제 막 태어났어요. 이제 막 그러면. 태어난 진짜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한 선생님들을 그래서 이제 그렇지. 예 이렇게 뵀는데 사실은 이런 말을 또 깔아놔야지. 그치. 예. 작전이었어? 네, 그치. 그럼요. 밑장 깔아서. 진정성 있게 얘기하라고. 능글하다고 했잖아. 능글 진정성이 맞다니까. 일단 밑장 깔아놓고 되나 안 되나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만 얘기하다가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니까 어때 우리 영지는? 저 이희엽 선생님은 옛날에 어머니랑 촬영할 때도 한번 봤던 적도 있는데 좀 재밌으신 것도 있으신 것 같고 이게 유머러스한 거 그러니까 골고루 갖추신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잠깐만 영지 스타일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네 스타일이니? 네 스타일이니? 대답 못하잖아. 아 진짜 왜 대답을 못하네. 아니요, 저 스타일은 다양한데 그런 때가 또 좋을 때도 있고. 아니라고요? 얘기해 그냥. 물어봐야 돼. 아니 머리 스타일만 바꾸시면 제 스타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그리고 박비주 선생님은 그 국무무당 타이틀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 어머니 같으신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니 왜 선생님들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도 다 처음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거 얘기해 주세요. 우선 진짜 솔직하신 게 정말 매력이신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옆에 있으면서 제가 속 시원할 정도로 계속 말을 하시니까 되게 그 매력이신 것 같아요. 정말 부러워요. 근데 제 얘기를 하시면서 왜 영지 선생님은 자꾸 얼굴을 보세요? 호응을 끌어내는 거죠. 네, 호응을 끌어내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잘했어 맞아. 와. 능글능글하다. 그러니까. 내 형성하는 거야. 만만히 보면 안 되겠다. 야. 조심시켜야 돼. 눈을 못 그러니까. 말 정도로 내가 아름다워서 그런 건 아니지. 좀 아니, 재수가 진짜 또 없네요. 이쁘세요. 너. 저희끼리 잠깐 얘기할게요. 잠깐 아니 계세요. 야 정말 좀 재수 없다. 놓친 애들은 좀 빠지래. 애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지금. 알았어 노가리 털어. 네 그래서요? 아 키도 크시고 몸매도 좋으시고 진짜 오늘 깜짝 몸매를 놀랐어요. 봤단 말이야? 몸매를 왜 봐? 내 몸매를 훑었어? 왜 이렇게 하는데? 내 신랑 저기 있는데 훑었어? 아우 아니에요. 모양은 눈만 봐야 돼. 얼굴만 봐야 돼. 아 그럼요. 얼굴만 왜 이렇게 훑어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만나서 또 토론을 해봐야 되니까요. 한번 또 오늘 입하고 털어봐요 우리들. 죄송합니다. 점잖게 생겨갖고 말이야. 무식한 네네. 난을 써. 이바구라니. 점잖게 야무지게 올바르고 예바르게 동바르게 신앙 말씀만 전달하겠습니다. 어렵다 말하기가. 더워질 때 이렇게 또 이제 여름에 무서운 얘기도 한번 해주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데 근데 무서운 얘기라기보다도 제가 저번에 가양대교를 한번 지나가다가 얼마 전에 갑자기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가양대교 거기서 뭐 이제 실종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뭐 하반신 뭐 흘러가서 뭐 잘못됐다 뭐 미제 사건이 조금 일어났잖아요.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일주일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이 일주일째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이 저는 왜 일어나는 건지 또 우리가 경찰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쌤. 왜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또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지. 근데 뭐 경기가 이렇게 흉흉해지고 나라가 조금 이렇게 어려워지면 강력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사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해가 또 특히 있고. 작년 올해가 조금 그렇잖아. 검은 토끼해, 검은 호랑이해. 이럴 때는 이렇게 사고나 재해나 뭐 산불, 뭐 강력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보면 그래. 이게 가양역, 가양대교 제가 그냥 이렇게 느꼈을 경우에는 근데 왜 되게 추운 기운이 느껴져요. 되게 갑자기 춥고 갑자기 허기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 집중이 안 되는 거. 그 털을 느끼면 막 추워요. 춥고 소름 끼치고 배가 그렇게 고파요. 근데 가양역 자체가 참 기운이 물의 기운도 맞아. 음의 기운, 물의 기운이 참 많이 나오고 물에 갇혀 있는 이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 그렇다면 음의 기운이 강하다는 거는 귀신들의 조화가 강하다는 거고 귀신들의 영역 침범이 더 강하게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좀 안 좋다. 근데 수맥이 많은 곳에 영가가 많이 기고. 맞아. 그게 음의 기운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을 보면 외로워진단 말이야. 마음이 물을 계속 보고 있으면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있고 흘리는 게 있어.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은 바닷가 근처에 살면 안 되는 거거든. 이래서 그 대교를 지나서 그 한강을 바라봤을 때는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 정신적인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강화될 수 있다. 순간에 선택수 할 수 있는 홀리는 수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 터가 나빠서 강력 사건이 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가양역에 주변에 이 터는 그 곳만 보는 게 아니거든. 주변을 바라보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풍수적으로는 나쁜 터는 아니에요. 굉장히 발전될 수 있는 터예요. 사실 가양동이라는 곳이. 그렇지. 가양 터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터의 기운이. 기운을 봐라 그러면 이 사례자가 갔던 그 기운에 아까 제가 홀린다 그런 것은 영적인 기운. 사고사로 갔던 뭐 어떻게 갔던 이런 영적인 기운이 움직여서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 마지막 뭐 제가 네네네. 감히 말씀드려서 아니야, 지금 그렇잖아. 사실은 첫 번째 사연이 왔을 때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눈이 막 충혈이 되고 졸리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침이 나거든요. 뭔가 숨이 막히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애동이라 이런 지기들이 어떤 거를 뜻하는지 제가 파악을 하지는 잘 못하지만은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지기를 떴다라는 자체는 수살인 걸 가능성이 크지. 나도 지금 갈비뼈가 약간 너무 아파가지고 물로 수살로 가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폐하고 이런데 물이 꽉 차.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갈비뼈가 또 벌어지고 막 우리가 왜 충격에 의해서만 갈비뼈가 부러지지는 않아. 그래서 이 갈비뼈 쪽이 되게 아파. 그리고 이제 기침이 나게 되지. 기도가 막히니까 이게 수살기의 어떤 특징이 될 수 있는 거를 지기를 뜬 거지. 우리 나무도령이 잘한 거 맞아. 근데 특히 수살기 쪽으로 많이 그게 되잖아요. 제일 많이 물속으로 퐁당. 그 자기 그냥 빨려드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 수살기로 인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들이 또 물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변인의 도움으로 사는 적이 있어서 많아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보면 물에서 이리와 손짓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게 되고 그 물속 끌려 들어간 다음에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에 밑에서 발을 훅 잡아당긴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 경험자예요, 한번. 부산에. 부산에 거기 있잖아요. 그거 유명해요. 부산 해변가. 거기가 죽은 사람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제가 신받기 전이었죠. 이러고 있는데 진짜로 여기서 이렇게 봤으면 제가 여기까지 갔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빨려드는 게 진짜 있던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많이 거기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귀신들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수살기 같은 경우가 더 심하게 끌어당기는 그게 맞아. 강하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그거. 쉽게 말하면 내가 빠져 죽었으니까 너도 빠져 죽어라. 내가 여기
쑥 들어가 죽었으니까 이 물 속에서 빨아들이고 잡아당기는 힘이 강한 게 수살기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항상 무조심 말 나오지만 이게 꼭 물에서뿐이 아니라 육지에서도 어느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어떤 억울한 영혼이 생겼을 때에는 그 시간대에 같은 달, 같은 날에는 지나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 물가에서 더 심하다.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거든. 그 자리에서 죽은 영가가 그 시기만 되면 죽은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대타로 심어놔야만이 그 귀신이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죽은 교통사고 난 자리에서 다른 제3의 교통사고를 나야만이 그 전자의 영가가 빠져나오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가 홀린다. 그러니까. 잠깐 내 정신을 잃게 만드는 이런 기분이. 안녕하세요. 자, 진정한 수살기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오늘 이제 한강에 왔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저 마포대교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영적의 기운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 밑으로 쫙 내려보면은 진짜 음기 많아요. 귀신을 보면 머리 풀고 뭐 한복 입고 이래서 소복 입고 나오고 또 뭐 피 흘리고 오고 이런다잖아요. 근데 수살기는 형체가 없어요. 우뭇가사리 있죠. 우뭇가사리 물컹물컹한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렇게 다니다가 턱 붙는 거예요. 그럼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길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가신 분들 기운보다 수살기의 영적 기운은 그 기운의 한 1000배 정도 된다고 보시죠. 이건 제 의견. 1000배 정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혼 뜨는 일을 안 해요. 정말. 이건 뭐 제가 보이는 거 느껴지는 그대로 말하면 승용차에 4인 가족이 탔어요. 사고 같은데 저 지점에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차는 자꾸 잠기고 물은 안으로 차들어오고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기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살아있는 느낌은 아닌데 그러면서 그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 게 이게 부모 마음인가 봐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지. 자기는 괜찮으니까 아이들만이라도 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어요. 제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죄송하다고. 정말. 아까보다 물살이 더 많이 세게 밀려오죠. 무서워요. 그 찐득찐득하고 물컹물컹한 그게 움직이면 물이 이렇게 움직여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해. 알아요, 이분들이. 안다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잖아. 저쪽하고 물살 방위가 다르잖아, 지금. 아이고, 한강으로 나가다 영신천왕이다. 마음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만. 되게 잔잔해졌죠, 물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영적 기운이 이게 진짜. 이게 이제 소창이라고 해서 길이에요, 길. 영가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길. 길을 먼저 만들어요, 이렇게. 자, 이게 여러분 새끼 꼰거예요.
이승법 저승법이 다르기 때문에 왼새끼를 꽈요. 왼새끼를 이렇게 놓고 뭔가가 이렇게 실려서 타고 오는 느낌이 나면 그때부터 이렇게 당기는 거야. 이렇게 그 혼이 실려서 올라오는 힘이 진짜 세요. 그냥 이렇게 잡으면 딸려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 혼거지 하는 일 자체가. 이제 이거를 다 감아요. 이렇게 완전하게 다 감으면 이 길배하고 다 싸서 그 상여 안에 넣어서 천도제 하는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여기 요 부분에다가 밥그릇 있잖아요. 주발을 넣어서 싸서 던져요. 물 안에다가 이렇게 던지면 의식을 하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당기면 거기에 머리카락, 손톱, 어떤 분은 치아도 나와요. 그분의 흔적이 그 쌀에 남아 있어요. 담겨져 나오죠. 그게 이제 이게 어떤 수살의 혼 건지는 의식이에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여라도 그렇게 생기면 꼭 넉거지, 홍거지는 하셔서 잘 천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말 나온 김에 선생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도 무당이지만 진짜 실종하는 이렇게 실종자들도 뭐 사주가 있어서 정말로 저렇게 잘못될까? 실종이라는 단어가 진짜 희한한 단어인데 결국 실종이라는 단어는 나 혼자 있게 되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그치. 가족들 사이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없어진 건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요. 내 가족을 잃어버리고 내가 집을 나가서 이것도 실종자고 또 길을 잃어버려도 실종자고 남에 의해서 납치가 돼도 혼자 있게 되면 실종된 거고 쉽게 말하면 혼자 있게 되는 거. 그냥 보아 사주와 다를 바가 없다. 그치, 사주에도 그런 게 있고 또 사주에 고독살이 있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살이 있다. 살이. 살이 고독한 거 있잖아. 근데 죽었다 살았다 뭐 이걸 판단을 딱 질 수는 없지만은 무당이기 때문에 무당 입장에서 손님들도 그런 걸 많이 물어보잖아요. 솔직히 뭐 저희가 엄마하고 인연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혹시 죽었나요? 그래도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쌤. 조금 알 수 있을까 한번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우리 몸은 영매사예요. 산 사람의 직성도 쓸지만 죽은 사람의 영혼을 실 수 있는 영매사라서 내 정신 반에 그 영혼의 기운을 싣기 때문에 너를 뭐라고 불렀지? 그 엄마가 뭘 음식을 해줬지? 어떻게 생긴 집에서 살았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해결을 또 해주는 게 우리의 또 업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실종자가 살았다 또는 죽었나?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이게 지금 죽은 기운 그리고 살아있는 기운 이걸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영매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물의 기운에 갇혀서 죽었든 살았든 물의 기운에 갇히고 물의 기운에 파묻혀 있다면 잘 느끼기 힘들다. 죽었나 안 죽었나 이걸 느끼기 힘들어요. 왜? 음의 기운이라는 거는 귀신의 기운. 이 귀신의 기운이 강한데 그 안에 파묻혀 있다면은 이 사람이 어디 죽었다? 이건 느끼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기운이 있다. 좀 양지 바른 땅에 묻혀 있다면은 음의 기운보다도 양의 기운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를 더 느낄 수가 있고, 근데 죽었는데 수장이 됐다. 와, 이거는 분명히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디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 판단하기는 또 되게 힘들어요. 왜? 귀신의 기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상담으로 오실 때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저렇게 갖고 오시는 분인데 제가 그때 아기 때요. 내림받고 진짜 1년 조금 안 됐을 때 해가 이렇게 질 무렵에 엄마가 아기를 하나 업고 아기를 손에 잡고 상담을 하러 온 거야. 근데 신랑이 연락이 안 된 지가 3일인가 이틀 됐대요. 그런데 제 눈에 그냥 탁 보이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차마 제가 그 엄마를 보고 그 아기를 봤을 때 분명히 죽은 거는 느꼈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에 가서 일주일만 기다려라. 일주일 기다리면 분명히 연락이 올 것이다.
근데 연락이 왔는데 아빠가 저수지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시체가 이제 일주일 만에 뜬 거지. 떴는데 그 엄마한테서 그 다음에 연락이 온 게 아니라 그 누나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죽었는데 죽었다는 얘기 안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엄마가 왔는 이 패션이 옷을 입고 왔는 게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입고 온 게 아니라 양말도 한 짝 안 신고 오고 애기는 하나는 업고 오고 하나 손잡고 왔는데 언니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픔이에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살아있으면 정말 좋은데 싫었을 때 영적 기운으로 오면 진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거든. 그러니까 가슴 휘종이라는 거에 대한 게 한 8, 9년 전이었을 겁니다. 그때 일본의 신문에까지 나왔었던 일인데 우리 한국 제1교포분 언니분이 점사를 보러 온 적이 있었어요. 내 동생이 사라졌습니다. 그 동생이 남편인 치과 의사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동생이 사라졌대. 근데 점사를 보니까 갑자기 큰 가방이 보이는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큰 가방이 보이고 그리고 물이 보이고 바닷물처럼 시멘트 벽이 쭉 보이는데 갑자기 손이 보이는 거야. 잘려진 손 한 짝만. 사살인 거 같아. 그때 내가 말한 게 큰 가방을 남편이 끌고 나왔는데 왜 그것도 아직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 말을 했었고 알고 보니까 일본이다 보니까 그 남편이 일본인이었고 그 아내는 우리나라 사람이다 보니까 일본 그 경시청에서 협조를 제대로 안 하고 조사도 제대로 안 했고 정말 한 달 있다가 전화가 오고 찾아왔는데 남편이 검정색 큰 가방을 끌고 거기다가 유괴했던 게 밝혀져서 그 8, 9년 전에 일본 신문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점사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상하게 죽은 망자하고 근데 산 사람으로 보여요. 희한하게. 손잡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죽은 망자가 같이 그러니까 아니면 저승 이제 사장 말고 나 이제 집안에 곧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점을 보다 보면은 이제 물어보는 거죠. 혹시 연락이 안 된 지 어렸을 때 떨어졌는데 혹시 저희 아버지가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등본을 띄워봤냐? 찾아봤냐? 그랬더니 다 뭐 말소 냈다, 뭐 한다. 근데 방금 내 눈에 보인 게 그분이었구나 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저는 얘기를 해드려요. 저한테는 지금 방금 당신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분이 왔을 때 제가 막 구토를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봐라. 어떻게 한번 찾아봐라.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진짜로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게 공장에서 일하신 분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식구들하고 떨어져서 살았던 거죠. 엄마하고 이혼을 하고. 근데 얘는 아빠를 찾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겠지. 또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있잖아요. 자살도 진짜 팔자에 있냐, 내 사주에 있냐. 뭐 사주에 뭐 자살한다는 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 사주에 뭐 명이 짧은 거는 있을 수는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팔자가 아니라 본인들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 자아. 영진 선생님은 뭐 어떻게 자살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자살 같은 경우는 모든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귀신으로 접하는 그 종류의 연가잖아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이렇게 되게 좀 인상에 남는 손님분은 큰아들이랑 아버지가 그날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재산 싸움이 생긴 거죠, 집안에. 근데 아버지가 이 자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게 이래서 자살이 되게 무섭다라고 느낀 게 이 집안에 자살이 한 명이 생기면 연달아 자살로 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아들이 자살하고 또 연달아서 그 아들이 낳은 또 자식이 또 자살하고 이 자살의 되물림이 제가 점사 보면서 느꼈던 제일 무서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 내려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어머니가 아까도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하셨지만 한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영가가 다른 영가를 대타를 해고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살도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사자가 동네를 가면은 자살 나무가 있어. 그 동네 사람들이 죽으려면 꼭 그 나무에 가. 그러니까 나무를 베내잖아. 그렇게 홀리는 기운이 있고 또 그런 내력이 있어요. 자살이면 또 자살 이렇게 내력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왜 자꾸 반복이 되느냐. 이거는 한 가지
종교가 갑자기 바뀌면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정성을 들였던 집안이 완전히 타종교로 바뀌며 개종이 됐을 때 자손한테 바람이 부는데 그게 자손으로 갈지 아버지한테 갈지 어머니가 갈지까지 그건 모르는 거고, 두 번째, 집안에 이렇게 엉뚱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묘를 의심해 봐야 돼. 묘에 물이 찼는지, 묘에 나무 가지가 있는지, 이렇게 묘에서 정신병자들이 많이 나오고 묘에서 우울증도 많이 나오는 거야. 자살을 하는 그런 자손도 나오지만 연쇄살인마,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마 같은 사람도 이런 것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연관성이 굉장히 많아. 자살하면 절대 천도가 안 된다는 거, 절대 하늘을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자살 영혼 자체가 자살하게 됐을 때는 더 내 자손들, 내 부모 형제들에게 달라붙게 되는 영혼이 되기 때문에 내 형제, 부모, 자손들에게 더더욱더 자살을 유도하게 만드는 악기 아닌 악기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죽은 조상이다 하더라도 내 자손, 내 형제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준다면 그건 악기지. 그건 조상신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악기. 그래서 아까 자살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그런 일들이 계속 참도도 반복돼서 안 되고. 그러니까 윗대에서 자살이 꼭 있으면 계속 내려와 그게. 그러니까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나무도령님도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저런 에피소드 없으셨어요, 손님? 두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께서는 이렇게 산소 탈이 나가지고 맞아요. 자살을 했던, 자식이 자살을 해가지고 왔던 경우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근데 그때 처음에 봤을 때는 이분이 명이 짧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명하고는 팔자랑은 상관이 없던 것 그치, 같다고. 바람이 불면. 예, 한 분은 신병 맞아요.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은 이건 팔자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저는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지옥에 가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천도 못 받고 지옥에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서부터 자살 생각을 절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자살하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어쨌든 이렇든 저든 이승이 낫지 저승이 낫겠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내 낫잖아. 경우에 낫고 정답. 그래서 하면 안 자살하면 된다. 모든 것이 나쁜 거야. 피해를 주는 거야. 근데 자살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어떤 말도 사실은 귀에 안 들어오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아픈 것 같고 자기가 제일 힘든 것 같고. 외롭고 자기가 제일 분하고 제일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제 이때는 가족이 제일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마음을 모아주고 이러면은 막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 분위기로 인해서 조금 무거운 얘기 좀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연쇄살인범들이 좀 있잖아요. 또 강호순, 유영철. 경기도 군포에서 실종된 여대생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10명의 여성을 살인한 혐의 등으로 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무려 19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4살 유모 씨는 모든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한번 맡아서 한 분씩 얘기 좀 해주실래요? 연지 선생님부터? 강호순에 대해서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일단은 연쇄살인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쇄살인범들은 보통 쇠를 다루는 그런 기운이 사주에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쇠를 다루는 직업이라는 게 좋은 쪽으로 풀려서 관록으로 풀린다면 뭐 경찰, 군인, 뭐 의사, 뭐 이렇게 요리사 이런 직업으로도 풀릴 수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또 끼가 추가된다면은 이렇게 연쇄살인범으로도 변모가 가능하다고 봐요. 또 특히 강호순의 관상에서 제가 특히 그 눈빛에서 느꼈을 때 이 축생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개의 기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졌는데 강호순의 판결문에도 보면 강호순이 살인으로 이 목적을 많이 변모시킨 게 강호순이 개 농장을 운영했었어요. 근데 그 개 농장에서 개를 도축하고 개의 내장을 제거하면서 인간에 대한 경외심을 잃었다라고 그 강호순이 판결문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강호순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렇게 개를 도축하고 이렇게 살생을 저지르면서 내 눈이 개 눈이 되는 것 같다고 한 그런 인터뷰를 제가 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호순 스스로도 본인이 그렇게 괴물로 변해간다는 걸 알았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꼈고, 또 거기다가 이 여성을 되게 그냥 놀이개처럼 생각을 하는, 그리고 부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강호순이 결혼과 이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결혼 생활 중에서도 계속 나는 싱글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팅을 계속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게 저는 인간에 대한 경외심을 잃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연쇄살인범들은 조상의 업에서도 이 살인마로 변모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저지르는 죄는 살인도 제일 큰 악업에 들어가지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남한테 굉장한 피해를 주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업벌전으로 쌓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상에서 피해를 많이 본 여성분이 있는 경우에 이 연쇄살인마가 되는 자손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런 벌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벌전으로 연쇄살인범들이 양상된다고 보고요. 이 강호순은 자손 대대로, 강호순은 이 자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좋은 영향이 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와, 조사 많이 하셨네요. 네. 잘했어. MC 보는 거. 누구 따님이세요? 우리 집 신딸이야. 신엄마가 아주 누구? 뿌듯하다. 순화당이에요. 순화당이에요. 지금 말이 잘 맞는 게, 한 10여 년 됐죠? 우리 강호순 씨가 잡힌 게.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강호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 강호순 씨 집을 제가 어떤 방송사에 촬영 때문에 갔었어요. 갔는데 집이 있고, 폐가점 집이 있고, 앞에 마당이 있는데 앞마당 뒷마당이고, 이상하게 내가 땅을 파더라고요. 땅을 봤는데 다 뼈밖에 안 나와. 뼈밖에 안 나와. 이게 개뼈, 닭뼈, 동물뼈는 동물뼈들이 다 사박 있는 거야. 그리고 자루, 자루가 없는 납 있죠? 요 세부스가 잔뜩 있는 거야. 이 땅마다 다 박혀 있어요. 섬찟했겠네. 네. 근데 그 집이 산 바로 밑이에요. 산 바로 깎아지고 바로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 밑에 그 기슭에 그 기운까지도 안 좋았는데, 그 출생 그 기운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동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살해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 사람이 돌아버린 건데, 그 마을에서조차도 강호순 씨를 갖다가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취급을 못했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왜? 원래 평상시에 착했어. 평상시에 마을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도 좋았어. 그래서 어떤 이상하다라는 것들이 신고도 안 들어갔었고, 이 사람은 돌아서 사람을 살인한 거다. 돌아서. 또 동물이 살해하다 보면은 우리가 개는 우리가 사람으로 환생하기 전에, 직전에 어떤 그 환생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기죠. 그러니까 개는 인간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조상이죠. 조상을 살해하고 조상을 죽이고, 이런 행동을 그 안 좋은 터의 기운이 흐르는 곳에서 많이 하다 보니 지정신에 살 수는 없었을 것이고, 누군가 살인하고 살해하지 않으면은 아마 자기가 스스로를 죽이지 않았을까? 나 머리가 너무 아파, 갑자기. 아마 자살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남을 죽인 이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 당시에. 같은 강씨라서 너무 싫으네요. 그러네, 맞네. 우리 나무도련님은 그럼 유영철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최고의 점수를 찾아라 할 때, 몰래카메라 할 때 유영철에 대한 사주를 봤었거든요. 그때 본 기억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팔자만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소심하고 착한, 남들한테는 호인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피 냄새가 되게 났었거든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소심한 사람도 연쇄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치. 이게 뭐 쇠를 잘 다루는 거를 잘 다루면 의사가 될 수 있지만, 못 다루면 이렇게 나쁜 쪽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 신의 살도 마찬가지야. 그걸 잘 쓰면 우리네들처럼 이렇게 정말 무당이 되거나 다른 어떤 종교인이 돼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지만, 그 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신의 어떤 기운이 잘못 들으면 똘끼로 가고, 그 똘끼가 잘못되면 저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유영철도요, 이 강호순이랑 되게 공통점이 있는 게, 유영철도 축생의 기운이 굉장히 많은 게,
유영철도 어릴 때 동네에서 쥐를 제일 잘 잡는 어린이였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영철이 살인을 실행하기 전에 동물을 상대로 먼저 예행 연습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똘끼를 아마 훨씬 더 가중시켜서 그렇게 잔혹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나무도련 선생님은 연쇄살인범들 이렇게 인지 모르겠죠, 우리가? 만약 점을 보러 왔을 때 기운이 딱 느껴져요? 아, 저 사람 연쇄살인범이 안 좋은 거. 연쇄살인범까지는 잘 뭐 그 말까지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 이 사람이 뭔가 살기가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느끼죠. 맞아. 제가 신받고 처음 저한테 점사를 이렇게 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분이 저는 제 생각에는 그분이 살인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점사를 봤는데 제가 그분이 딱 들어오는데 따라 들어오는 젊은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여자가 보일까? 그때는 막 이렇게 뱉을 수가 없으니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나갈 때 그분이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실종이 됐어요. 근데 그 여자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를 물어볼 때 제가 그때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아, 이 사람이 이 여자를 죽이고 나한테 점을 보는 거구나. 나를 시험한 거였구나를 느껴서 아, 그때 이 굉장히 살인범에 대한 그 공포를 한번 느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쇄살인범 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정신병이다라고 느끼지 않아요. 연쇄살인범 나는 피해 굶주린 귀신들, 피해 굶주린 영혼들이 끼어들어서 그들을 조종했을 때에 연쇄살인범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피해 굶주린 귀신을 흘려서 남들을 죽이는 행위를 하게 되는 불쌍하고 가여운 인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자체가. 연쇄살인범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정말로 더 나쁜 악기들인 것 같아요. 정말 더 나쁜 악기. 그리고 자기만의 그냥 만족감. 그리고 희열. 삐뚤어진 생각이 이게 삐뚤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야. 신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자기 혼자 막 이렇게 푹쪽을 하는 건지 자기 혼자 스릴을 느끼는 건지 맞아. 진짜 뭐 전보다 보면 별의별 손이 많잖아요. 그 저도 건달이 왔는데 딱 진짜 쟤 살인을 저질렀겠구나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이제 강력 사건이 이제 진짜로 이젠 앞으로 없어야 되는데 맞아. 그래도 많이 옛날보다는 많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이 줄었지만 정말 없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있을지 있지. 안 될 수가 없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있어. 맞아. 왜 그러냐면 귀신들이 존재하잖아. 그럼 연쇄 살인을 당해서 죽은 영가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치? 자살을 해서 죽은 영가가 있고, 윤회를 못하기 때문에 악기가 되어서 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홀린다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어디에? 어디에? 뒤에도 있을 수 있어. 있죠. 뒤에도 있을 수 있어. 있죠. 저 뒤에도 있어요. 저기 아까 있더만요. PD도 뒤에. 홀리지 말자. 어쨌든 더 이상 진짜로 이제는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만해. 홀리기 시작하지 말고. 홀리지 마세요. 눈 갑자기 섭짓했어. 맞아. 그래, 갑자기. 신정아 그 상태로 점 보러 오면 나 이상한 점수 나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고요. 열심히 살아볼 거고요. 진짜 다음 주에도 새로운 주제로 사건으로 노가리로 네. 뭐든 갖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